네, 김진아 전문가 물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부터 또 미시적인 측면까지 시장 곳곳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시면은 지금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쭉 보니까요. 조금은 소외주 위주로 종목 진단 신청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동안에는 반도체 가는 날은 반도체 팔까요? 이런 생각 드셨나 봐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잘 갈 때는 제약바이오 신청 많았는데 오늘은 좀 사이즈도 작아지고 거래량이 제한된 그런 종목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잔잔한 잔카님 서울가스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자주 올라오는 종목은 아닌데 정태인님 파미셀 올려주셨고요. 알라뷰님 저희가 어제 종목을 좀 봐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성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레토리님 오셨어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요즘 매매 어떠신지도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윤기숙님도 오늘 비도 내리고 주식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날씨하고 주식시장하고 미묘하게 연동될 때 있고 또 맑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안 좋을 때 같이 밀려 내려가면은 유난히 그게 더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봉치님 오셨어요. 만개한 벚꽃. 그러고 보니까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벚꽃이 좀 몽우리만 핀 그 상태가 많았는데 만개한 곳들 여기저기 있습니다. 흰머리 많이 늘어나는 하루였네요. 젤퍼고TV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좀 그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으로 출발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네, 바보링크요. 얼마에 사셨어요? 2,40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요? 네. 65%. 아, 이 종목이 사실 거래도 많지 않고 사이즈도 크지 않은데 65%면 꽤 큰 비중이세요. 어떻게 해서 네네. 이렇게 많은 비중, 절반 이상을 담으셨어요?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초전도체라 가지고, 앞으로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다보링크 외에도 초전도체 테마주들 매매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이 종목만 처음이시고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 번에 좀 담으신 거세요? 아니면 이슈 나올 때부터 조금씩 사모아서 비중이 좀 커지신 건가요? 2번 나눠서 담았습니다. 분할 매수하셨고 그러면 네. 지금 오늘의 종가하고 크게 매수가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약수익권이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게 보니까 예전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분할 계속 매도. 가져가도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전략이 지금 궁금하신 거고 그리고 홀딩 가능한지도 물어보셨는데 네네. 사실 초전도체 테마주는 굉장히 짧게 보시는 분들이 선호하시잖아요. 시청자님이 네. 예상하시는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투자 기간은 좀 짧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달, 2달? 한두 달,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보링크가, 네네. 테라사이언스 지분을 한 5% 조금 더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테라사이언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4월 8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네. 상태가 되니 많이 이런 소문들이 무성해서 혹시 또 테라사이언스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두루두루 좀 봐야 될, 점검해야 될 만한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전화 일단 끊지 마시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기억해 두셨다가 말미에 한 번 더 연결할 때 그때 질문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다보링크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초전도체 유망할 것 같아서 들어가셨다고 분할 매수에 2,400원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비중이 높으세요. 65%나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은 가격 전략 궁금하시고,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이 테라사이언스가 현재 재무적인 이슈, 이 감사보고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래 정지 상태인데 이후로 인한 뭔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 가지 질문을 크게 해주셨는데요. 다브링크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좀 기본적 분석은 사실 안 되는 종목이라서 우리 시청자분께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초전도체에다가 다보링크의 최대 주주인 테라사이언스가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감사 보고서를 낼지 안 낼지, 낸다고 하면은 적정을 낼지, 요거를 과연 확률 퍼센트로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런 거에 잘 베팅을 안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감사 보고서 지연 공시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보통 거의 제 경험상 둘 중 하나는 이 감사 보고서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테라사이언스가 못 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내가 수익을 보겠다고 투자하기에는 나의 투자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꼭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거고, 차라리 초전도체를 매매를 하더라도 신성 델타테크처럼 가장 가까운 종목을 손절할지언정, 그 다음에 내가 뭐 솔직히 뭐 다보링크나 뭐 CCS나 뭐 고려제강이나 이런 종목들은 내가 정말 잘만 매매를 하면 15% 20% 손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못했다가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제 만약에 다행히도 뭐 테라사이언스를 뭐 이제 어떤 기점을 잡았지만, 테라사이언스 저는 별로 그렇게 공부도 안 했고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적자 기업에다가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도 있고요, 리튬 관련 모멘텀도 있고요, 한간에는 본업이 적자가 나오니까 이런 돌파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주가 부양을 하려는 거 아니냐. 물론 테라사이언스가 이런 목적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면서 흑자가 안 나오는 기업이 보통 사업 다각화로 투자분들께서 좋아하는 종목을 해가지고 주가 부양을 하더니 결국 최대 주주는 지분을 매도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다가 매수가는 워낙 좋으시지만 비중을 65%나 실은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사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 간에 수익만 보면 장땡입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는 내가 뭐 3개월, 6개월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도 내가 3년, 5년, 내가 나이가 60, 70이 넘어가지고 정말 노후를 이제 투자만으로, 금융소득만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 방식을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16시 17분, 오늘 4월 3일 16시 17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정정 공시죠. 제3자 유증에 대한 정정, 그 다음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인데 이게 결코 딱 헤드라인만 봤을 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3월 26일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체결이 나왔다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테라사이언스가 주주를 이제 최대 주주 있는데 보니까 이제 CDS 홀딩스란 지분이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CDS 홀딩스는 뭐 하는 기업이지 이걸 찾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명이 자주 바뀌고 최대 주주, 그다음 주요 주주 지분이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위험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시간에 2,495원에 체결이 됐죠. 2,450원에 이제 종가 마무리된 다음에 시간에서 2,495원에 오르고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3일 이내 좀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중이시니까 TS 구간은 2,350원 이탈하면 전량 이제 손절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700원, 2차 목표가는 3,000원 잡고서 테라사이언스가 감사 보고서를 낼지 말지 요거에 베팅하지 마시고 수익 중일 때 안전하게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팀장님이 완곡하게 표현해 주셔서 그렇지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기에는 힘드니 차라리 좀 일찍 수익권일 때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을 고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종목 진단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종목 진단은 한 분당 한 종목씩만 지금 계속 그래요? 줄이 서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거나 게시판에 그러면 신청해 지금 주세요. 네.
전문가님 말씀은 예. 비중도 크고 하니까 네. 지금 좀 수익권에 들어갔으니까 좀 비중을 좀 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비중을 줄이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수익권 일대 빠져나오자 불안한 네.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른 좋은 종목 정말 많습니다. 예. 네네. 예, 첫 번째 종목은 다보링크였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주식시장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또 1, 2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10년 이상 꾸준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게시판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또 다보링크를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만큼 사실 뭐 매스컴에도 그만큼 노출이 덜 되고 그러다 보니 정보도 제한되고 그래서 투자 판단이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이렇게 어디서 정보 얻기도 힘든 종목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보링크 약점이 좀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진단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가자 해주셨어요. 가나다님께서 글 올려주셨고요. 진용님 인사 나눠주셨네요. 저평가님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고 계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늘봄님 그리고 김미양님이 앞서서 이 손 팀장님 조언으로 수익 내고 나온 적 있다고 서남을 수익을 보셨다고요. 초전도체 사실 방송에서 얘기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서남 진단을 해주신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 빠져나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프리지아 님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요. 잔잔한 장카님이 서울가스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매수가가 65,000원입니다. 비중 20%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는 다소 손실 구간입니다. 오늘 좀 움직이는 가스 관련된 종목 많았는데 이 종목은 확실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거래도 3억이 안 되거든요. 서울가스 위아래로 꽉 막힌 제자리 걸음 양상에 57,700원 오늘 종가입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 원금 회복이 될지 그리고 서울가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지 팀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뭐 재무적인 부분은 나쁘다고 말씀드릴 게 없는데 올라갈 사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 4월 달에 CFD 뉴스가 터졌었죠. 그러면서 약 4개에서 5개가량의 종목이 거의 4거래를 5거래 연속 하한가를 갔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때 하한가 가기 전에는 PBR이 거의 막 6, 7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실적은 그래도 어떤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전기료나 가스료나 이런 어떤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된 종목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고 이제 뭐 자전거래라고 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께 이제 바꿔가면서 수익 내다가 이제 어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나온 종목이 서울가스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까봐 이런 종목들을 간혹 매수하신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미 투심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전에는 이 종목이 반등이 세게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소중한 자금이니까 자금 회전율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해 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PBR이 6에서 7이 넘던 기업이 거의 4거래를 5거래 연속 하한가를 가다 보니까 PBR이 0.2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가스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스료 인상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이제 PBR 0.26이고 지금 보면 매출액은 이제 경기 방어주잖아요.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한 편이고 이제 뭐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 수익도 꾸준한 부분이고 유보율도 3,000%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PBR도 0.28 정도 되네요. 근데 이 서울가스는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언제 하겠다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이제 전기료랑 가스료를 언제 인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급동의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으로 사고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산다기보다는 어차피 이런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뭐 2주, 한 달을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을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매수 주문 걸어놓고 개인이 던지면 받는 거고 안 던지면 그냥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좀 뚜렷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뚜렷한 모멘텀은 첫 번째는 이제 사용료 증가, 이제 사용료 인상.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뉴스지만 언제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을 때 슈팅이 나오면은 그때 비중을 줄여가지고 확실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55,000원 잡아드리고요. 크게 의미 없는 가격대다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63,000원, 2차 목표가는 69,000원 잡고서 제가 말씀 두 가지 모멘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용량, 사용료의 증가, 그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이 주가를 자극할 만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포인트는 이거고요. 설명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어제의 데자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가 삼천리라는 종목 봐드렸거든요. 1년 전에 동일한 이슈로 이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랜만에 차트를 봅니다. 거래가 메말라 붙어 있고 그런 사이에 이 이슈 있기 직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었네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신데 일단은 손절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55,000원. 그리고 1차적으로는 63,000원. 2차는 69,000원인데 아마 나눠서 파시면은 거의 원금 수준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가스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잔잔한 잠깐님 보고 계시다면은 또 답변도 달아주시고요. 혹시라도 진단 중간중간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게시판도 실시간으로 저희 보고 있거든요. 추가 질문도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 드리면서 저희 소통하면서 1시간 꾸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번호 0232-8200번이고요. 벨이 울리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요. 얼마에 사셨어요? 16,000원이요. 아, 사신 지 좀 되셨네요. 아니, 제가 산 거는 예. 2만 원에 샀어요. 근데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 그 정도 됐어요. 아, 처음에 2만 원대 접근하셨다가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네. 평균 매수 네. 단가는 16,000원 맞으세요? 네, 그럼 비중이 좀 되시겠네요? 네. 몇 퍼센트세요? 글쎄, 한 게 15%요? 아, 15%. 그래서 15%. 지금 이 종목이 그러면 들고 계신 지 꽤 되셨을 텐데 처음에는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 지인이 좋다 해가지고 저 지인.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냥 샀거든요. 네. 근데 사고 이렇게. 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나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샀다 또 더 내리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일단은 좀 더 열어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왜 이렇게 밀리는지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초반에는 혼자 분석할 만한 그 능력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다 보면 매매가 꼬이는 경우가 좀 있죠. 우리 시청자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6,000원에 비중이 15%, 손실이 한 28% 정도 나오거든요. 과연 만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사실 생각도 있으신데 좀 두려우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자금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을 더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신규 상장, 오버행 뉴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부정적 리포트를 잘 안 냅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 치고서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성장주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생길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멀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에 국한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연달아 나오지 못하면 조금 잊혀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행 뉴스가 밀려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상장한 종목들이 많은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처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몇 안 돼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10개 중에 8개는 한 3에서 1주일 정도 반짝했다가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올라오는 종목들은 몇 안 돼요. 두산 로보틱스나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 정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파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레이더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수혜도 있을 수 있고요. 방위 산업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서 연구하고 있는 제품군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2024년 연간 실적 전망치는 흑자 전환될 것이다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4D 이미징 레이더 제조 기업인데 이런 레이더 관련했을 때는 뭐 기술력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차량에 적용되는 4D 이미징 레이더도 개발했고 양산 시점이 근접하면서 양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포트의 뷰를 아예 막 안 믿고 그러지는 않은데 최근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이걸 위축시켰을 때는 요 증권사에서 내놓은 이제 컨센서스를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차피 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동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시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완화가 될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완화될 때는 좀 매몰차게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거죠.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데 실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자율주행이나 방위산업 관련했을 때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를 둘러싼 투심이 완화가 될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 종목을 둘러싼 매크로 변수가 완화되는 걸 우선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에 상장했으니까 1개월 차랑 3개월 차 오버행 뉴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차 오버행 뉴스는 4월 22일이네요. 그래서 4월 22일에 조금 단기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한 9,800원 정도, 손절가 한 9,8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7,000, 좀 보수로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14,500원, 2차 목표가는 17,500원 잡고서 조금 매크로 변수랑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증권사 리포트 평대로 실적을 개선시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상장이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채 1년이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수급 때문에 다소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신규 상장된 종목도 이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좋습니다. 전화 상담 0232-8200번 그리고 게시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좀 날씨도 힘들고 그리고 시장도 힘들어서 다들 좀 축 처져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들 화이팅 하면서 저희 남은 시간 좀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이번엔 수익 내시는 분 사연을 골라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수익의 기운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정태희님 파미세 신청을 해주셨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수익권이세요. 이분이 사신 가격이 5,6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0% 장기 1년 보고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파미셀은 예전에 파미셀 기억하시는 분들 이 종목이 5,000원이나 됐어? 이렇게 5,000원 밖에 안 해? 가 맞겠네요. 왜냐면 2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반의 반토막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 한창 이 주가를 올리다가 최근 들어서 몇 년 계속 뒷걸음질만 치는 상황. 아마 우리 시청자님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시고 장기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의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파미셀 장기 투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앵커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시청자분께서 장기적인 무섭네요.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예. 수익을 다 놓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기회가 네. 이번 주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가가 5,820원이거든요. 근데 매수가 5,600원이라는 거는 예. 최근 일주일에 매수하신 게 아니고 2, 3주 전에 매수하신 거죠. 2, 3주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권이 있었는데 수익을 많이 좀 반납한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파미셀을 좋아하는데 많이 좀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는 이 파미셀이 원료 의약품을 만들거든요. 제약바이오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료 의약품을 갖고 와가지고 가공해서 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파미셀이 바닥을 기어 다니다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바이오 어떤 경쟁이 붙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사 이익을 거둔 것 같아요. 그에 발맞춰서 이 파미셀 같은 경우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거죠.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캐파나 증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근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유지를 하면서 일부 금액을 이제 유보금으로 잘 킵을 해놓은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파미셀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2공장을 준공했다. 캐파 증설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GMP 인증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향후 이 파미셀이 갖고 있는 원료 의약품 판매를 통해서 실적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나 봅니다. 파미셀 전 종종 보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퍼가 이제 업종 대비 좀 낮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부양되면서 퍼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퍼를 다시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파미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보다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이 하방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설사 이탈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약세를 보여줬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잘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수익을 놓친 것은 아쉽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안전하게 빠져나가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5,6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500원, 2차 목표가는 7,000원 잡고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가격은 1년을 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또 도달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목표가는 한 2주나 한 달 안에는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희님 굳이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7,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신 거라면은 조만간 그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함께 목표가 6,200원, 7,000원 이렇게 해서 구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지금 유님도 조금 전에 종목 올려주셨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신청해 주셨어요. 앞서서 다른 분께서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솔루스 첨단 소재 가자 해주셨는데 응원하는 종목 있으시면은 그 바람을 여러분들이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게시판에 자꾸 올려주시고 이러면은 이 종목도 화답하는 어느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다들 좀 축 처져 계신가 봐요. 뭔가 좀 잠잠하게 방송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서유환님입니다. 반도체 신청 올라왔고요. HPSP입니다. 이 종목을 52,3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현재는 약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6%가량의 손실 구간인데요. HPSP도 한때 정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새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약간은 에너지가 예전만 같지는 않습니다. HPSP 요즘에 어떤가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HPSP는 한미반도체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자금이 좀 부족하면서 옥과 이제 돌이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이 한미반도체는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 3일 정도 계속 일관된 시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IT 하드웨어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강세를 보인 정말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뭐 솔브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종목들마다 성장성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정말 수급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PSP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도 그런 반도체 업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AI 반도체, HBM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주가 꾸준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PSP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HPSP도 결국 2024년 실적 컨센서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근데 HPSP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랑 결을 같이 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수급 문제인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HPSP가 나빠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둔화가 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살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사기에는 HBM3 관련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더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들어간 게 이제 뭐 원익 IPS나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인 겁니다. 근데 HPSP는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문제보다는 감성적인 문제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이 투자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HPSP가 나빠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드릴게요. 저는 반드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손절가 제가 44,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4,000원, 2차 목표가는 59,000원 잡고서 그렇게 가볍게 단기적으로 포기할 정도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일단은 잡아드리지만은 반드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신 HPSP입니다. 매수가 위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도 전략에 1차 목표가 54,000원, 2차로는 59,000원 설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 들어가면서부터 약간은 좀 의외네요 라고 하시면서 운을 떼주셨는데 우상향님께서도 HPSP 기술력은 좋은 회사인데 하시면서 동일한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은 지금 한 차례 좀 살짝 밀려 내려가더라도 결국엔 또 회복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화이팅 우상향님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오랜만에 엔터주 하나 볼까요? 근데 엔터인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는, 자주 떠올리시는 그런 엔터주는 아닐 겁니다. 장명신님께서요. SAMG 엔터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은 일명 쌈지 엔터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왜 상장명을 또 재밌게 별명을 만들어서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SAMG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도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이 유아 콘텐츠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죠. 대응 방안 알려주세요. 계속 하락 중인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19,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20%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꽤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20% 이상의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매매 관점을 많이 좀 매매를 하셨나 봅니다. 주요 수급이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준 이력이 있는데 분기 실적이 흑자가 나오면서 이 기업이 연간 실적이 흑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흑자 전환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캐치 TDP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부모님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등골 TDP라고. 보통 우리가 장난감이 10,000원 이마짜리 포크레인도 보면 10,000원 이마짜리인데 요 캐치 TD핑 관련 상품은 70,000원, 80,000원이에요. 근데 그 캐치 TD핑이 이제 신비 아파트를 맹추격하면서 정말 엄청난 판매고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판매고가 2개 분기 연속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살 아이들이 다 샀나 보다. 추가적으로 출산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앞에 있으면서 이제 교육 관련, 뭐 저출산 해결 관련으로 정부 정책 바로 나왔을 때 이미 슈팅이 자주 나왔어요. 이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저는 사실 과학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한동안 어떤 일정주 관점으로 테마 관점으로 강세를 보인 다음에 정말 거래 대금이 여러 번 실렸을 때 이 종목이 다른 뭐 성장성을 유망할 수 있는 모멘텀 아니면은 뭐 주포가 빠져나갔다 뭐 거래 대금 실리면서 사상 초유로 볼 수 없는 거래 대금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는 뭐 주포가 떠난 것 같다 이런 많은 기술적 분석들 하시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데 SAMG 엔터가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니까요. 확실하게 이 세력들이 매매할 만큼 매매하고 조금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종목이 그러면 지금 이미 기술적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려면 실적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리포트는 있습니다. 올해 2주 전에 나왔어요. 적자가 불어난 SMG 엔터가 올해 실적 개선 본격화될까? 그래서
리포트 읽어보니까 TDP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이 되면서 실적 개선을 줄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정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수급 동향이 조금 중립입니다. 아쉽지도 않고 중립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추가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안 나오면은 매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총선도 아마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총선이 있으니까 저출산 발언 나왔을 때 슈팅 나오면 그때 매도해야지.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안 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이 총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당과 야당 측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정부 정책 발언을 할 테니까 그때 움직였을 때 혹은 정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말한 것처럼 2024년에 실적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한 13,500원을 좀 너프하게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6,500원, 2차 목표가는 18,500원 잡고서 슈팅 나왔을 때 좀 빠르게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종목이 그 유명한 티니핑 관련된 종목이군요. 한 예능 프로에서 이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길래 아, 저렇게 이제는 뽀로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주.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최근에 실망스러운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슈팅이 나온다면은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근처에서 좀 정리 의견 드렸습니다. 1차 반등의 목표치는 16,500원, 2차는 18,500원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신님 드디어 대응 반응안 듣네요 하셨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진단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내일장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만큼 오늘 밤 미증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확실하게 이번 주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고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주식 투자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랑 제닛 옐런 이제 재무장관의 발언 외에는 크게 관심 안 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드 뉴스가 계속 배드 뉴스 하는 거는 시장이 약세가 나왔을 때는 괜히 이런 게 긁어부스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 어떤 유동자금이 많고 성장주의가 실적으로 증명을 할 때는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뭐라고 떠들든지 시장은 가요. 근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실적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실적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많은 주가들이 최고가를 기록할 때는 부정적인 발언이 어떤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발언에 따라서 추세가 꺾였을 때 괜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아랫단에 있는 의원들이 말을 하는데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투자라는 것은 밸류에이션보다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정을 보면은 오늘 밤에는 ISM-P 제조업지수 늘 발표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보험원위원회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홍콩 시장이 청명절로 휴장을 합니다. 근데 내일 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원유 재고 이런 것들은 매주 발표하는 건데 어떤 고용지표나 어떤 실업급여 청구 건수 이런 거에 따라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나 다른 아랫단에 있는 FOMC 의원들의 발언이 달라지면은 투자분들께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근데 하방 압력을 주더라도 뉴욕 시장이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밑골이 달리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지관 이탈했을 때 대응 전략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실적 발표 시즌 전에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게 냅둔 다음에 실적 발표 확인하고 놀림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랑 섹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 제외는 다 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재, 유가랑 해운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 매매 관점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종목들은 단기 관점으로 그 다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HLB랑 삼천단제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 나왔으니까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 동박이
주가 움직이러 수급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라이빙은 못 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개별 종목 단기 관점 위주로 접근하신 다음에 실적이 나오면 드라이빙을 걸어보자. 그 다음에 스윙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랑 2차전지 제약 바이오는 모아가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위산업이랑 조선, 그 다음에 엔터,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공략하기 좀 수월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어제 오늘 좀 꺾이는데 현금을 마련해 놓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 비용이 80에서 90%다. 근데 만약에 내가 수익권인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미련 갖지 마시고 3분의 1씩 줄여가는 관점으로 보시되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투자를 해야겠죠. 하지만 재투자를 할 때는 내가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들보다는 소액으로 하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팁 얻어봤습니다.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이제 투자 아이디어, 투자 조언을 해주신 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이 방송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증권 아이디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튜브 증권통 지금 구독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요, 구독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많은 선물들을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이들 피곤하셨죠? 남은 시간 좀 편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